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었지만 유로존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발 다가서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간밤 미국 증시가 사흘 연속 오르면서 주요 지수가 의미 있는 지수대를 넘어서는 랠리를 펼쳤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올랐는데 코스피는 한 달 반여 만에 1900선 탈환을 했습니다. 장중에 1919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줄인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내일은 옵션 만기의 금통위의 금리 결정까지 있는 날입니다. 지금은 보수적인 투자가 맞을까요? 적극적인 투자가 맞을까요? 오늘도 센투자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또 비중 적어주시고요. 그 밖에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오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럼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 우리투자증권의 시젠입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그리고 견조한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 추세에 주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분기 IFRS 개별 기준 매출액 1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6억 원, 그리고 순이익 30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추정치 및 컨센서스에 이제 부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감염증 진단 제품 54억 원, 그리고 호흡기 진단 제품 15억 원, 상품 44억 원 등으로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100억 원, 그리고 내수는 2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2012년 5월 미국 바이오 레퍼런스 뉴욕주 시판 개시에 따른 바이오 레퍼런스 대상 성감염증 진단 제품 수출 급증 때문입니다. 바이오 레퍼런스 대상 수출 규모는 월별 2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2년 바이오 레퍼런스 대상 수출 목표는 240억 원으로 달성 가능성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을 공개하고 그리고 기술 수출 중심의 B2B 전략 수립에 따라서 하반기 B2B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제는 하반기 듀폰 대상 추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리고 글로벌 식품회사 대상 식중독 진단 제품 기술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대상 결핵 진단과 그리고 결핵 치료제에 대한 다중약제 내성 진단이 가능한 분자 진단 제품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HPV 자궁 경부암 원인 바이러스 동시 다중 진단 제품 판권 수출 계약을 했고 미국 및 일본 다국적 제약회사의 대상으로 분자 진단 제품 OEM 공급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제는 분자 진단 원천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고 다수 다국적 기업 대상의 B2B 영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기존 비즈니스 성장성과 그리고 B2B 성과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은 바이오 업종 내 타사 대비 차별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이오 업종 내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다국적 기업 대상 제품 수출 계약 및 기술 수출 계약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견조한 실적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기업은 시젠이 유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젠의 주가는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좀 하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B2B 성과 지원 우려와 기관 및 외국인 수급 악화로 인해 연초에 31%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분기별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고 하반기 B2B 모멘텀이 강화되고 기관 및 외국인의 수급 공백으로 하반기 주가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펀더멘탈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으로 인한 목표 주가 괴리율이 과도함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스트롱 바이로 제시를 하면서 바이오 업종 내 최선호주로 신규 추천을 한다면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이투자증권에서의 이노와이어입니다. 주가는 바닥이고 주가는 바닥 그리고 반등은 LTE 시장 확산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부진은 LTE 스마트폰 출시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 수익성 유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010년 2분기 이노와이어의 매출액은 14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1억 원으로 추정치를 크게 하회를 하였습니다.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의 주요 요인은 부진했던 실험 장비 매출에 있는데요. LTE 주요 시장인 한국 그리고 일본, 미국 시장에서 망구축이 거의 완료 단계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LTE 칩셋 개발 및 이를 채용한 LTE 스마트폰 출시가 많지 않아 통신사용 시험 장비 수요가 기대 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애플의 아이폰 5 출시가 LTE 시장 확장의 촉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주가는 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노와이어의 실적은 보다 다양한 LTE 스마트폰 출시 및 이에 적용 가능한 칩셋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퀄컴의 VO LTE 원칩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LTE 칩셋 출시로 통신사들의 LTE 스마트폰 라인업은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1분기까지 LTE 시장은 통신사들이 망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이런 LTE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애플의 LTE 지원 아이폰 출시가 하나의 촉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양대 통신사 역시 4분기경 LTE 지원 아이폰 출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애플의 아이폰 차기 모델의 LTE 지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은 향후 이노와이어 주가 모멘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보증권의 STS 반도체입니다. 폭염에는 그늘 밑에서 쉬어야 한다는 제목의 레포트 제목이었습니다. 7월 가동률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3분기 접어들어서 주요 고객사들의 패키징 물량 감소로 인해 7월 가동률이 전월 대비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한 스마트폰 등 주요 전방 사업 제품들의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간 eMCP 및 비메모리 주요 거래선들의 물량 증가도 부진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해외 생산법인의 실적은 견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필리핀 생산법인은 계획보다 빠른 수율 상승으로 안정된 수익성을 지속하고 있고 중국 생산법인 또한 비메모리 패키징 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및 수익성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크게 부진하였던 메모리 카드 부분의 매출 증가 추세가 3분기 접어들어 개선되고 있는 추세여서 7월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0년 3분기 STS 반도체의 실적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제조사들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8월 이후 eMCP의 패키징 물량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메모리 신규 거래선 확보에 따른 거래선 다변화 및 가동률 상승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eMMC 패키징의 양산 시장 및 제4라인 완공에 따른 램프업이 반영되는 2010년 4분기 이후의 실적 개선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CJ 이노와이어, STS 반도체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센플러스 전문위원 두 분 나오셨는데요. 양순모 전문위원, 최병곤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모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죠.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자세하게 남겨주실수록 또 상담이 자세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한 통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기아 자동차요. 기아 자동차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예, 그게 77,800원이에요. 예. 그 30% 정도 되는데. 예. 그게 좀 올라가다가는 내려오고 해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한 3달 정도 됐어요. 석 달 정도 되셨어요? 예. 예. 그러게요. 주가가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까지 왔다가 떨어지고 또 다시 그 부근까지 왔다가 지금 한 75,000원 선까지 밀려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적절한 목표가를 알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시기는 괜찮으세요? 좀 길게 들고 가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예, 기간은 조금 길게 가도 돼요. 아, 상관없으시고요. 지금 예. 비중이 30%신데 현금은 얼마나 들고 계세요? 현금 그냥 있는 게 좀 있어요. 현금을 가지고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시고요. 예,
아니 괜찮다고만 하면 예. 좀 더 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 근데 그러세요? 지금 너무 안 올라가고 이러니까 예. 좀 살래도 겁나고 이랬어요. 지금 상담 예.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차는요, 최병곤 전문위원께 여쭤볼 거고요.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얼마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적절한 목표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의 상승이 사실은 몇 개월 사이에도 이제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변화가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은 종목 자체의 어떤 큰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자리거든요.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2010년도, 2009년도 그 이전에 그때부터 이제 2011년도까지 주가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적이 증가를 하고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점이었고, 그때 상승을 했던 이후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2011년도 4월 이후로는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크게 내리기도 했지만은 좀 더 큰 흐름을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도 잘 드러납니다만은 거의 이제 같은 구간 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죠. 현재로서는 8만원권 자체가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약 한 6만 5천원권 정도가 지지 라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거의 1년 가까이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깨고 내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투자자께서 사신 가격은 그런 과정 내에 있는 가격대에서 사신 거기 때문에 과거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주가가 한참 상승세를 탈 때하고는 좀 틀린 진행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투자자께서 뭔가 결정을 내리시려면은 이 종목이 이 동그라미 친 원 자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기아차가 여기서 이제 지금 세계 시장에서 좀 더 많은 매출을 증가를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상황이 어려워져서 주가가 더 깨고 내려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일단은 충분히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은 한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에 따라서 대처를 달리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8만원까지의 반등은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만원권에서 82,000원권을 완전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종목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7만원권을 깨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또 좀 위험한 구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보유 전략을 쓰시고 7만원이 안 깨진다면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게 맞겠고요. 나중에 상승이 나올 때 8만원에서 82,000원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면은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뭐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체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종목이 확실하게 움직이는 타이밍이 나올 때 그때 재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문자 첫 번째로 봐드릴 종목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매수가가 15,618원이시고 비중 20%신데요. 매도 깔고 싶다고 하시면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도 여쭤보셨거든요. 236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선침해하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수 타이밍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봤을 때에는 상당히 괜찮은 타이밍 때 접근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의 수급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투자들의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좀 대형주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장의 대차장고가 사상 최대의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줄어들면서 현대제철 등 나머지 철강 업종들이 최근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쇼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이제 다시 들어오는 환매수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동국제강보다는 뭐 현대제철과 뭐 포스코 쪽으로 좀 오히려 추가 매수 쪽으로 포트를 좀 분산화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 예. 지금 차트로만 보면은 자리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차트의 주가의 위치가 지금 긴 추세대에서도 지금 짧게 지금 다시 한번 추세대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동국제강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14,800원 구간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현재의 추세 때는 다시 한번 상승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만약에 추가적인 목표가를 한번 보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17,8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던가 혹은 종목들도 한번 대형주 쪽으로도 포트 교체를 하시는 쪽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226님께서 동부화재 문의 주셨는데요. 동부화재 사신 가격이 48,500원이시고 20% 들고 계십니다. 정말 많이 힘들다고 정리하고 나오고 싶은데 반등이 나올까요?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위원님. 예,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달에 주가가 급락을 한번 하고요. 보험주들의 상황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보험료율도 인하되고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악재 요소로 작용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그 주가가 이제 옆으로 오랫동안 기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오를 것인지의 그 결정이 나는 시점이 조만간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을 기다리셔도 돼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리셔도 되는데 만에 하나 주가가 38,000원을 깬다면은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장기 하락으로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버티시는 것보다는 다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바닥 치고 도울 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38,000원 주가를 주가가 깨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상황이 안 좋은 거니까 위험 관리를 꼭 하시기 바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반전 나오면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반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38,000원을 손절가로 그리고 또 45,000원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부화재까지 문자 종목 봤고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한전기술이요. 한전기술이요. 네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69,500원 정도에 한 30% 되거든요. 69,500원에 30%요? 네네. 예,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지난 1일 날, 예. 지난 7월,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판단이 너무 과대 납폭이 된 것 같아서 7월 예. 달에 계속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1일 날 오르는 거 보고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네. 예, 오늘 종가가 74,600원이니까 일단은 수익권 내 계십니다.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이걸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예. 수익이 나도 이 파는 거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 언제까지 이걸 기간을 좀 알고 싶고요. 예. 매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면 매도를 하게 되나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요. 시청자님께서 한전기술 하셨을 때 정하셨던 목표가가 혹시 있으세요? 목표가는 제 나름대로 정한 게요. 예. 지난 7월 달 계속 빠졌잖아요. 예. 중간선까지는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8만 원 이상을 생각하고 계세요? 네네.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 여유는 뭐 충분합니다. 예. 자, 이렇게 보니까 한전기술은 실적이 그렇게 뭐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예, 아무래도 기업 분석할 때 실적을 또 봐야 할 텐데 주가는 어느 정도나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목표가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예, 양순모 전문위원님. 네, 요즘 들어서 또 폭염 때문에 또 전기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또 수혜주로도 또 불려지고 있는 게 바로 또 한전기술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우선은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실적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지금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기 인상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압박을 놓고 있고 그에 비해 우리 한전기술은 전기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히려 지금 전력난 때문에 또 폭염 때문에 지금 또 예비 전력이 뭐 계속
일정한 수준을 계속 이탈을 한다라는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전력난의 단기적인 해결책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전기요금을 현실화를 시키면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기 인상을 하면서 수요 조절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요 업종이 바로 한국전력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뭐 한전 KPS 그리고 한전기술 이 세 종목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가 자리는 상당히 잘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국내 원전과 또 해외에 있는 수화력 EPC 사업에 대한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 또 외형적인 부분들과 또 수익성을 호조세로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은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관점과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목표가는 88,000원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1차 단기 목표가는 88,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2차 목표가는 93,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93,000원짜리부터는 이전에 이제 보여주었던 매물벽들이 겹겹이 이제 놓여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또 부담감을 또 느낄 수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매물을 또 소화시켜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쪽 93,000원과 88,000원과 93,000원 사이에서는 반드시 한 비중을 조금씩 더 줄이시면서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69,500원으로 온다면은 여기 이하의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손절가를 잡자면은 67,000원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손절가를 잡는다면 65,000원 선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지금 여기서 뭐 손절가를 이탈한다고 했을 때 뭐 전량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목표가에도 왔을 때도 전량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 조절만 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좀 여유 있는 투자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88,0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전기술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께서 정하신 목표가보다도 높은 가격이 나왔네요. 88,000원 1차 목표가, 2차로는 93,000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 EP인데요. 오늘 더 샀다고 하셨고 지금 매수 단가는 3,74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10% 들고 계시고 301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볼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단가를 조금 잘못 적으셨거나 아니면은 5,700원에 사셨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5,740원이 평균 단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두 가지 예를 다 가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740원이시면은 지금으로서는 반등을 추가로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홀딩을 좀 하시고 추가로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약 한 6,200원권 정도 되면 단기간에 한번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여기서 종목이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바로 파는 것보다는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700원대가 맞으시다면은 그것은 이제 당분간은 그대로 좀 더 보유를 하셨다가 여기는 목표가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6,700원대까지 한번 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그네틱스 볼게요. 3,500원에 20% 들고 계신데요. 들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언제 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풀어드릴게요. 네, 우선은 매수가까지는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IT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못 보여주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워낙에 또 시장이 또 많이 불안하고 또 시장이 또 대장주라고 보이는 우리 삼성전자마저도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뒤에 따라오는 이런 수혜 업종들이 좀 강세를 좀 못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와는 탄탄한 그 주 거래처를 가지고 또 장기적으로도 또 단기적으로도 매출액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영업적인 이익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자리가 2,950원이 온다면은 여기 자리에서는 좀 강력한 매수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는 일단 2,950원에 오면은 추가 매수에 대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전체적인 그
1년 하반기 때부터 만들어진 고점 추세 때부터 지금 한 단계 지금 추세대를 다시 한번 돌려놓고 밑단 자리를 다시 한번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이 바닥이 다지는 자리가 견고해졌을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는 힘도 강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일단 목표가는 3,700원까지는 일단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LS요. LS요. 사신 매수 단가와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매수 평균 단가는 84,500원이고요. 예. 비중은 100%예요. 100%나 되세요? 네네. 예, 몇 번 나눠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2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 예. 2년에 걸쳐서 이제 비중이 30%일 때도 있었고, 더 많을 때도 있었고, 4989를 계속해서, 예. 7만원대에서도 4989 계속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비중을 좀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LS에 대한 그래서-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그건 아닌데, 예. 조금 기대를 좀 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줄이고, LS로 이제 100%를 하면 안 되는데 만들었는데, 예. 요즘에 장이 좋은데 수혜당하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예. 네. LS로는 수익을 좀 많이 보신 거네요. 사고팔고 하시면서. 이게 손해보고 팔지는 않았으니까 한 번도 조금씩 수익은 계속 봤죠. 그러셨어요. 오늘 네네. 종가가 85,0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네네. 매수하신 가격보다 500원 정도 높은 가격에서 오늘 종가가 나왔네요. 네네. 예, 지금 시점이 또 중요하겠죠? 어떤 점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까요? 이거 제가, 목표를 이제 비중이 100%니까 예. 좀 부담스럽고, 조금만 떨어져도 이렇게 좀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운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 10만 원 정도 보고 샀는데, 그렇게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궁금하셔서요. 목표가 네네. 10만 원까지 달성이 가능할지, 가면 언제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비중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등등 것들 지금 전문가께서 다 들으셨거든요. 네네. 예, 판단을 해주실 거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도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네, 이 LS 같은 경우는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그 지능형 전력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변전소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 부족 현상과 맞물리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세를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LS 자회사 중에 LS 산전도 그렇고 LS 자체도 지금 1분기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LS만 놓고 봐도 지금 현재 작년에 그 순이익이 약 55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1분기 순이익만 599억 정도니까 굉장히 성장성을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종목을 꾸준히 오랫동안 거래를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사실 굳이 종목을 뭐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확실한 거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대응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를 갖고 계신 10만 원 정도는 지금 현재 시장이 특별히 나빠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물론 중대형주기 때문에 좀 느리게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 이후의 주가의 흐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LG화학이 과거에 큰 박스권을 못 넘어가고 실적만 계속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한번 탄력을 받으니까 2년 연속 상승이 나와서 거의 주가가 2~3배까지 올라버렸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서는 계속 이 추세만 이어나간다면 한 번은 큰 시세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0만 원께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좀 파시더라도 무조건 다 팔아버리지 마시고요. 이 종목이 가장 크게 넘어야 될 산이 12만 원입니다. 여기를 돌파해버리면 주가는 15만 원이나 20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가라는 것은 안간 영역을 갈 때 큰 시세가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도 한번 욕심을 내보시고요. 수익 가건에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다 팔아버리지 마시고 돌파가 나오는지도 꼭 한번 지켜봐 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참 잘 주셨습니다.
LS까지 봤고요. 이제 문자 종목도 봐야겠죠.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황제주입니다. 사신 가격이 103,000원이시고요. 50% 들고 계신데요. 상담해 달라고 하십니다. 9170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네, 우선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건지 혹은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일단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번 2012년도 1월 달부터 나왔던 게 최근 시장이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바로 이것을 보면요.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면서 주가를 같이 부양을 하면서 지수의 키높이를 맞췄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워낙에 지금 그 작은 가격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데 유용한 이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아마 움직인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판단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100만 원 이하의 가격이 왔을 때에는 아모레퍼시픽은 좀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95만 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일단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130만 원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여유를 가지고 길게 투자하시면 되겠어요. 아모레퍼시픽 봤고요. 이번에 매수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미디어플렉스 내일 사고 싶은데 괜찮다고 보시는지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4860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네, 일단은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단기간에 주가 흐름이 강하긴 하지만은 최근에 주가가 며칠 사이에 많이 빠졌고요. 또 그런 면에서 당장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지 연속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조정이 조금 더 예상보다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효과적이니까 그 부분만 좀 고려를 하셔서 대처를 하시고요. 반등 나왔을 때 2,100원대 돌파 나와야 됩니다. 2,100원대 돌파 못 나오면은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등 나올 때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오늘 문자 정말 많이 옵니다. 이번에는 코스맥스 봐드릴게요. 코스맥스 27,280원 매수 단가시고요. 20% 들고 계십니다. 향후 추세 알고 싶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도 알려주십시오. 9027님께서 문의하셨네요. 네, 우선 뭐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차트를 딱 3년 차트만 보시더라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코스맥스에 있는 그 회사, 코스맥스도 지금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인천 지역에 있는 공장에 매각을 하면서 투자 자원에 마련된 이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장을 매각을 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성장성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이제 뭐 어떤 새로운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일단은 좀 강력한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27,300원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25,000원대까지 좀 종목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일단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비중이 지금 한 20% 정도이시라면은 좀 현금 여유가 있다라면은 그대로 25,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시되, 만약에 현금 비중에 여유가 없으시다면은 좀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한 28,000원 전후로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25,000원짜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그 라인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면서 좀 접근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예. 자, 0279님께서 STS 반도체 문의하셨는데요. 오늘 증권사 종목 리포트 시간에 STS 반도체 추천으로 나왔었죠. 목표 주가가 1,500원 제시가 됐었는데 최병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STS 반도체 5,910원에 25% 들고 계시다고요.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반등 포인트를 좀 잡을 만한 위치에 충분히 놓여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목표가가 10,000원대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듯 하고요.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목표가부터 우선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6,500원이 한번 저항 라인이 있고요. 여기를 강하게 좀 뚫고 가야 됩니다. 여기를 뚫고 간다면은 그 다음에는 대략적으로 약 7,800원 정도 선에서 추가적인 저항 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반등을 기다리시되 6,500원 돌파가 가장 우선이고요. 거기를 뚫고 간다면은 7,000원대 후반 정도에 또 다시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수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증권주도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지요. 오늘 현대증권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1,5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373 하나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기관 투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증권 쪽, 그리고 금융 쪽, 그리고 건설 쪽에 강한 매수세가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지수의 이 세 개의 업종들, 그러니까 지수 트로이카 업종들이 같이 움직였을 때에는 지수의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 나오던가, 혹은 시장이 강세장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지수가 꼭지에서 바닥으로 다시 내려가는 이런 추세의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신규 매수라고 하면은 아직은 좀 더 관망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자리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관점이시라면은 저는 들고 계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매수가가 10,000원 수준이라면 좀 높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한 20% 정도 올라와야지만 일단 매수가 자리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현금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오히려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단가를 낮추는 거에서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거기서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평균 단가를 조정하는 쪽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1차 목표가는 한 9,300원 정도 라인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드릴 텐데,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은 8,500원 수준의 눌림을 주었을 때 8,500원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추가 매수한 물량은 한 9,300원짜리에 왔을 때는 비중을 축소를 해주시고, 그럼 전체적으로 평균 단가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려온 그 단가를 10,000원 수준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평균 단가부터 단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포트폴리오를 체계화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수익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단계적으로는 8,500원이었을 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만약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한 9,300원에서 비중을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건설주 중에서 GS건설 보겠습니다. GS건설은 7469님께서 문의하셨고요. 94,0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위원님. 예,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은 결국 지금 현재 저항 라인에 이제 주가가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의 상승이 더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결국 저항을 받고 밀려나 버린지, 그걸 확인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 62,000원대까지 빠졌다가 74,000원대까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항 라인이 되는 이 저점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전 포인트를 더 잡는다면은 그때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 여기서 밀려난다면은 전저점짜리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저점짜리까지 밀리는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추가 돌파가 좀 나왔다가 한번 눌리는 타이밍에서 결국은 이제 7만 원대 초반권, 지금 가격대 정도겠죠. 지금 가격대에서 전후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쯤에서 이제 재공략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올라가면은 기다렸다가 한번 눌림목 줄 때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밀려나면은 전저점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하시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대응 가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예, GS건설 맞습니다. 0196님께서 제일모직 문의하셨는데요. 93,0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매도가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어요. 참 파는 게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여기 그 샘플러스에 오면서 계속 단골로 받았던 종목이 바로 제일모직인데요. 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2,000원짜리에 내려왔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박스권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뚜렷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로만 놓고 본다면은 9만 원대부터 10만 원 사이 구간대에서 계속 종횡무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 투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쌍거리 매수세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92,000원을 이탈했을 때 다시 갚하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바로 이게 이제 그 제일모직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재료와 또 케미컬 사업 쪽에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됐다. 그래서 예상보다 실적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치로 인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10만 원 이상까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하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 박스권 자리에서는 뭐 좀 여유 자금이시라면은 좀 더
확인을 하시고 10만 원짜리에서 돌파를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저는 대응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10만 원 수준을 넘고 올라간다면은 작년 2011년 8월 달에 지수가 폭락이 나와줬던 아마 그 가격 구간대까지 11만 원 수준대까지 아마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만 3천 원 구간대 박스권 하단 지지 보시고 일단은 10만 원 돌파되는 여부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주 봐도 내가 산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겠지요. 제일모직 받고요. 이번에 강원랜드 보겠습니다. 강원랜드는 25,000원에 50% 들고 계시네요. 2703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0년도에 주가가 거의 12,000원 아래에서 2배 이상 상승세를 타면서 3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옆으로 계속 기기 시작했고 특별히 주가 상승이 나오기가 좀 힘들었었죠. 그리고 2012년도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구조로 가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저점을 깨면서 한 번 더 다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다지 방향성이 좋은 부분은 아니고요. 당분간은 좀 더 내리막을 타거나 침체 국면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 사신 가격이 25,000원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점을 자꾸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는 관계로 반등 포인트가 일정 부분 잡힐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공략을 하시는 쪽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번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금방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애를 좀 많이 먹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약간 반등 포인트가 잡히면서 한 23,000원권이나 23,000원 중반 정도 오면은 거기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손절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23,000원쯤 왔을 때 비중 축소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강원랜드 봤고요. 저희가 또 매일매일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S-OIL이 아닐까 싶은데요. S-OIL을 잘 사신 분 계시네요. S-OIL 사신 가격대는 97,500원이시고 10% 들고 계십니다. 0810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봐주십시오. 네, 저는 일단 시황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제가 항상 여기 투자플러스에 나올 때마다 화학주와 철강 업종을 일단은 매수해놓고 봐라라고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S-OIL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조선업종과 그리고 정유 업종에 또 수혜가 또 예상이 되면서 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좀 매기가 좀 쏠린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그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 밴드권을 일단은 돌파를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제가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권 흐름입니다.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주가가 가파르게 하면 터닝을 찍으면서 돌아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저항이 잡히는 자리는 이제 한 11만 원 전후로 이제 잡혀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11만 원 수준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금 1900포인트에 정확하게 안착이 된다면은 철강과 화학 업종에 또 강한 매수세가 또 쏠릴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대차 잔고에 또 누적 그 잔고가 쌓여 있는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 정유 관련주들 그리고 화학 업종들도 지금 다시 대체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급등세의 또 반등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11만 원 구간도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11만 5천 원을 잡아드리겠고요. 한번 11만 5천 원 자리에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남해화학 봐드릴 텐데요. 이분 고생 많으시죠? 16,750원에 들고 계십니다. 15% 사셨는데 얼마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다고 시간은 여유가 많다고 하시네요. 1597님께서 주셨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남해화학은 바로 급등 타기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내림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가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매도를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과거에 주가가 거기서 저점 지지를 받았고 거기서 반등 포인트를 잡았던 가격이 지금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단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우선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BH 볼게요. 203 하나님께서 7,82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십니다. 목표가 또 기간 알고 싶다고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상반기까지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했었죠. 바로 여기서 이제 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삼성전자와 또 제휴를 통해서 또 갤럭시 모델이 나오면서 또 수익성이 또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사상 최대, 그러니까 역대 사상 가장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주가가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한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워낙에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또 현재 이제 그 움직이는 박스권 흐름에서도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좀 많이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7,1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7,100원 자리를 제가 볼 때는 내주 안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 안으로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추가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7,100원을 회복을 해서 그 7,100원 이상에서 주가가 계속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7,100원 기준으로 오히려 현재 비중이 한 30% 정도이시라면은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현재 한 7,800원 정도 수준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는 비중 한 1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줄이시고 나서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보유하는 전략을 드리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려면 한 8,4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8,400원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2233님께서 파미셀 문의하셨어요. 8,160원에 20%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으셨네요. 파미셀은 지금 6,000원 아래에서부터 한참 오름세를 탔었고요.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면서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6,000원 아래에서부터 한참 올랐기 때문에 상승 자체가 계속해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1차 상승 이후에는 좀 당분간 쉬는 구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는 너무 높게 따라붙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높다는 건 아니지만 최근 단기 흐름에 비해서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당분간은 기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7,000원권 초반권까지 떨어지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 보시면서 다시 돌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와서요. 뒤에 보내주신 분들 종목 거의 다 못 해드렸는데요. 내일도 센투자플러스 문이 열립니다. 오후 4시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곤 센플러스 전문위원 또 센플러스의 양순모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KT 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